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점심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주일간의 주간 상승률을 하는 날인데 미국장의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미국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결과로 보면 애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한 1%대 하락이 나온 하루였어요. 요인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금융업종, 은행, 투자은행 이런 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좋으면서 플러스 요인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이 충돌이 우리가 좀 싫어하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유럽 천연가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다시 한번 튀었어요. 유가 튀는 거는 진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짜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를 수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스닥 100을 찍어보면은 여기는 한번 쭉 기술주가 또 한번 반도체나 이런 쪽이 하락을 맞는 모습이었다. 자, 이제 추이 한번 보죠. 애플입니다. 일단은 고점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돌파의 에너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 이평선이 역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이 좀 보이고 언제나 애플이 그랬듯이 만약에 소비재 섹터 내에서 애플의 이 제품들이 조금 성장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그때마다 잘했던 일은 자사주 취득 소각이나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주당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올려내려는 작업들이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비슷한 차트 모습입니다. 아마존닷컴, 그 다음 현재 가장 강한 주에 속하는 엔비디아, 어제 한 3% 정도 하락했네요. 이때 60일과 120일이 정배열이 된 이후에 이격을 벌려나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가다가 이격이 플랫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60일선의 횡보 내지 약간의 하락과 120일선의 상승이 만나면서 일단 중장기 역배열에 대한 부분을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체크해야 되는 시간 개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테슬라, 여기도 뭐 다 비슷하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시적 장세 전환에 따른 약간의 골디락스 느낌을 원하는 건데 시장에 대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쪽 에너지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반등하는 에너지가 조금 더 상쇄가 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은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작아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쪽은 확전이 안 일어나면서 튀었던 유가가 다시 제자리 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 베이스 시나리오 빼고 워스트 시나리오는 중동권의 확대, 그거 하나네요. 지금 금융 쪽의 지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속에 좀 도비시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지표에 대한 소식보다는 외부에서 퉁 때려 맞은 소식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 확전이 아닌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면 생각보다 또 잘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체크하는 걸 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 잘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한 방 맞았네요. 여기도 일라이릴리, 조정이 들어갔어도 강한 모습이고요. 바이오 쪽의 에너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TSMC, 유가 라인의 엑슨모빌 어제 3% 정도 상승했네요. WTI 기준 한 4% 이상 다시 한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받았고요. 월마트, 스파이, 비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이랑 뭐 비슷하고요. 여전하네요, 여기는. 엑슨모빌과 함께 쉐브론, 약간의 방향성 기조는 비슷하지만 약한 모습. 재미난 모습이죠. 코카콜라 누구나 아는 그 회사고, 그 누구나 아는 회사가 엄청난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에너지가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배경은 그런 거였어요. 한 축에서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움직임 때문에 우리 식품 쪽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식품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식욕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코카콜라부터 여타의 다른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인모드가 주가가 한번 쫙 뽀개지면서 국내 피부 미용 섹터를 또 한방 때려냈죠. 인모드가 장비에 대한 부분 속도감을 좀 늦춘다는 이런 발언 때문에, 늦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늦춰지고 있다, 그런 발언 때문에 국내에도 일단 피부 미용 섹터가 한번 하락하는 금요일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고요. 나스닥 100 라인도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만약에 끌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락 출발할 데이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에너지 쪽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엑슨모빌 같은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에너지 관련 섹터의 테마주들 에너지가 오전장에는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까지 이어지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식량이나 방산 이런 거는 같은 에너지를 보면 되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주말에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확전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아닌데 그런 모습은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입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데이터고요. 1위가 흥구석이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의 자극을 받은 테마의 영향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이스라엘 하마스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WTI가 순간적으로 4% 정도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날 유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유가 안 움직였습니다. 요날 천연가스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쪽 여기에 먼저 올라가고 후행적으로 어제 또 유가 움직였습니다. 그런 에너지 속에서 요번에 테마 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촉발을 하는 구간이 항상 있는데 이번에 에너지는 좀 큰 에너지가 나오고 있네요.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빅텍 방산 패턴으로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중동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에 따른 에너지, 식량, 방산의 순환매, 이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DIT. 반도체 주식에서 이번 주 내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장비주예요. HBM 관련주로 SK 하이닉스향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장비 발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GS 이런 애들은 에너지, 미래생명자원은 식량,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에너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번 주 33%, 그 전에 에너지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땅따당 하면서 신고가 패턴 보여주고 있는 북미향 화장품 OEM 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그쵸? 사마알루미늄 이번 주 결론은 29% 상승. 현재 에너지는 2차전지 관련 섹터 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움직임,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하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특정 수급 집중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사마알루미늄이나 동화기업 같은 애들이 수급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특정한 섹터의 특정한 수급들이 집중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정한 유튜브 라인 쪽에서 이 두 종목의 언급 이후에 수급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CCS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치 관련주 내에 김동연 관련주, 엘컴텍 금 관련 테마주,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이미지 한번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잉글우드랩은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움직임입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에너지, 방산, 식량, 객수만 따지면 8개, 10개, 그쪽 라인이 10개나 돼요. 그러면 30개 중에 33%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따른 에너지, 그 다음은 이런 개별주, 그 다음에 이런 개별주의 상태인 거죠. 이게 매기가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여서 딱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외부 요인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빨리 끝난 전쟁은 일주일 안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라인들이 부딪혔을 때 한 달,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처럼 진짜 길게 오래 끌고 갔던 에너지는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은 크게 많진 않으니까 거기보다는 짧게 끝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확정만 되지 마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란 가만히 있어라, 이 정도 바람이 있는 거죠. 삼분기 실적에 대한 에너지가 물밑에서 조금 있는 상태에서 위를 내리누르는 에너지가 상쇄가 되면 이런 에너지 애들이 다시 한번 하방 잡고 이 에너지 속에 실적 관련 부각을 에너지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날이 다음 주 내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 시간은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9월달에 시장 자체가 떨어질 때 심력을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리고 3일간의 상승으로 기대감을 또 갖기도 했고요. 금요일날 하락과 다음 주의 움직임을 또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가 조금 상쇄되면 만약에 박스에 대한 설정을 지금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는 한번 가시권에 있었고 2600과 2650 구간을 박스권의 상단 밴드 정도로 잡는다면 이 박스권의 중간 에너지는 2500 초반에서 255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에너지가 언제 회복하는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요번에 반등 에너지 느꼈던 분들은 멀지 않은 라인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쪽 에너지 한번 가까워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 에너지 가까워지는 그 구간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이제 정비하는 의미로 종목도 한번 쭉 다시 한번 돌려보고 과외하시는 분들이랑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찌글찌글한 구간을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밀린 공부, 밀린 리포트, 데이터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더 화이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